자, 여러분, 이재명의 대장동 소환 조사 점점 다가오고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소식이 하나하나 튀어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께 해당 소식들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재명은 상당히 재미있는 인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쪽집게 같이 스스로에게 안 좋은 선택만 할까? 이러기도 힘든데.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바로 오늘이죠. 1월 25일 그를 따르는 친위대 민주당 초선 강경파들의 모임 철험회와 오찬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여기 기사를 조금 살펴보실까요? 오는 28일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대표는 25일 김남국 의원 등이 소속된 철험회를 만나 사법 리스크 대응 전략을 세우려는 것으로 관측이 된다. 24일 철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25일 철험회 인사들과 오찬 겸 모임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소환 조사 전 당의 분위기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가 됐다. 김남국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철험회의 오찬을 두고 지난달 초부터 계속 만들려고 했던 오찬 자리, 특별한 의제를 갖고 논의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는 아니다라면서 현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두루 듣기 위해서 편하게 만든 오찬 자리라고 설명을 했다. 자,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역시 보통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이 중요한 시기에 저 철험회를 만난다? 여러분 철험회가 뭡니까? 민주당에서 제일 먼저 발라내야 할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라고 평가를 받잖아요. 왜? 너무도 강경한 극좌니까. 멤버만 보더라도 김남국, 최강욱, 황운하, 김용민, 이수진, 민영배, 장경태, 김의겸, 야, 아주 지난 몇 개월간 뉴스 메인 타이틀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민주당을 거의 괴멸 직전 쪽팔리게 만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포진되어 있어요. 봐봐, 김남국이 이모 사건 하는 말마다 뻘소리하고 쪽팔림을 담당하고 있지. 최강욱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는 맨날 한동훈한테 발리는 사람이지. 황운하 마약이 5년간 불과 5배밖에 늘지 않았는데 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냐라는 희대의 개소리를 남발한 전직 경찰청장이지. 김용민 반년도 안 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키자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선동을 하지. 민영배 너무도 뻔히 보이는 위장탈당 1인이지. 김의겸은 가짜뉴스 살포의 원점이고, 장경태도 허위사실 유포 오지게 하지. 이수진 한동훈 앞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버버버벅대고 앉아있지. 민주당의 문제하란 문제하는 이 조직 안에 다 있단 말입니다. 국민들도 이걸 다 알고 철험에는 아니지, 쟤네는 아니야 라는 인식이 박혀있는데,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이들을 만나?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이쯤 되면 이재명은 뭔가 판세를 읽는 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전에는 여우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박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판단력이 조금 흐려지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재명이라면요, 아무리 나를 따르는 친위대라고 하더라도 얘네 이미지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되도록 만나지 않겠어. 이재명이 철험회를 만난다라는 말이 뉴스 메인 타이틀에 뜨지 않도록 하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똥끼리는 엉겨 붙는다고 하던데 이게 그런 케이스인가요? 현안을 나눌 애들이 있고 안 나눌 애들이 있지. 김남국이 말로는 중요한 자리가 아니다, 간단한 오찬 자리다 라고 말을 하던데, 에이, 이번 검찰 소환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안 할까? 그걸 믿겠냐 국민들이? 지금 검찰 칼을 갈고 연유도 다 반납하고 이재명 대장동 관련 보강수사에 총력을 다한다라는 말이 돌던데 이거 어쩌려고 그럽니까? 이재명에게 질문한 질문지만 100장이 넘는데요. 근데 또 웃긴 건 여러분, 애초에 검찰은 소환 일정을 최소 이틀로 잡자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재명이 하루면 된다. 검찰은 9시 30분까지 나오라고 하는데 아니야, 난 10시 30분에 나갈 거야. 27일이나 30일에 검찰은 나오라고 했는데 아니야, 난 28일에 갈 거야. 이런 예병을 떨고 있어요. 이거 범죄 의혹 받는 정치인의 태도가 맞습니까? 뭐가 이렇게 건방져? 저만 이렇게 생각하나요? 국회의원이 안 되고 당대표 아니었으면 진즉에 구속됐을 양반이 아주, 예전에 박근혜 때는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검찰 출석 거부할 때는 체포영장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입을 털더만 본인은 검찰이 하라는 대로 단 하나도 하고 있질 않으면서 과거엔 이렇게 또 입을 터신 적이 있으시다고. 뭡니까 이게? 또 내로남불이야? 근데 실제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3자 뇌물죄 박근혜 때보다 더 범죄 구성 요건이 크다고 이미 기사들이 떠 있어요. 즉 피할 수 없다라는 거지. 자,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또 새로운 기사가 속속들이 뜨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재명, 김만배의 요청을 받고서 대장동 용적률을 수차례나 올려줬다고 합니다.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 해당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하는데 성남시 예산으로 판교 터널을 개설해달라, 공동주택부지 용적률 상향 및 임대주택 비율 하향을 해달라 라고 김만배가 요청을 해서 실제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용적률을 150%에서 180%까지 늘리고 임대주택 비율을 25%에서 15% 낮춰줬습니다. 이후에 근데 또 터널 공사 비용 민간 사업자들이 다 부담을 할 테니까 용적률을 180에서 더 올려달라는 요청을 또 했고 이걸 이재명이 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용적률을 180%에서 다시 190에서 195%로 더 올려줬다고 합니다. 두 차례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기존 5089채였던 세대 수를 5268채로 늘려 197채가 증가를 했고 임대주택 비중도 줄면서 민간 사업자들 수익이 이전보다 훨씬 더 늘어나게 된 거죠. 이게 공소장에 전부 다 적혀 있다고 해요. 관련자들의 증언이 다 있었던 거겠죠. 재밌습니다, 여러분. 본인 딴에는요, 대장동 소환조사라는 일생일대 결전을 앞두고 본인 사람들을 만난다고 엄프를 하는데 그게 철험해야. 헛발도 이런 헛발이 있을 수가 없는데 뭐 생각이 나름대로 있겠죠. 그 멤버들을 가지고 대체 뭐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기는 한데 한번 지켜보자고요. 저는요, 여러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이대로 어물쩡 넘어간다?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그러는 순간 대한민국의 법치는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본인은 정작 아니라고, 다 내 주변 사람들이 잘못한 거고 나는 다 몰랐고 다 아니라고 발뺌을 하지만 이재명이 지금 본인의 수많은 사법 리스크들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전과자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1년을 봅니다. 이재명의 남은 정치 인생. 그 안에 이재명은요, 국민들을 여태 기만한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거예요. 내년 총선 전 본격적으로 친문과 비명계가 들고 일어나는 그 시점이 이재명의 끝이 될 거라는 데 전 한치의 의심도 없어요. 이재명의 범죄 의혹, 사법 리스크는 더 이상 그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처벌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은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어떻게든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은 분명히 그에게 마땅한 처벌을 꼭 내리게 될 거예요. 오늘의 샤인투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